자, 3학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학기가 될 거고 3학년은 사실 2학기가 이제 금방 끝나긴 하는데 우리 교재로는 이제 4단원 스테이지 4 길이의 비밀을 발견해 보자. 그 연수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학년은 4, 5, 6 세 개의 스테이지가 남았고 그래서 2학기에 4달 연수 중에 3달만 이제 또 3학년은 연수하게 되겠고 1학기도 3번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겠고 오늘 스테이지 4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단원 객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학생용 탐구하기를 학습한 다음에 해설서를 익히는 그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4의 학생용의 단원 이름은 길이의 비밀을 발견해 보자. 이게 같지만 이제 우리 교사용은 삼각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삼각비는 간단하게 하나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높이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각비의 뜻과 활용을 한꺼번에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높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거기서 삼각비의 필요성과 또 활용을 이제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단원 핵심 지도사항입니다. 핵심 지도 방향은 삼각비는 이제 장차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지금 수학 1에서 다루고 있는 삼각비의 기초가 되는 단원입니다. 그렇지만 삼각비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기존 개념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로 가면 6학년에 다루는 비율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다루는 닮은비 또 이제 여기 명시되지 않았지만은 중학교 2학년에 다루는 1차 함수의 기울기, 닮은비 다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여러 닮은 직각 삼각형의 세 변 중에 두 변의 길이 사이에는 6가지 비율이 나온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그다음에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6개인데 중학교에서는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를 다루게 되는 이 단원이 이제 중학교가 되겠고 직각 삼각형이라는 것이 벌써 정해지면 한 각이 정해졌죠. 직각이 정해졌기 때문에 직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변의 길이가 달라지더라도 모두 닮은 삼각형이다. 이건 합동에서도 직각 삼각 합동 조건에서도 직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 같으면 합동이라는 그런 직각 삼각 합동 조건도 있고 이제 닮음은 바로 변의 길이가 달라도 이제 각의 크기 하나만 같아지면 닮음이 되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가 항상 일정한 이런 성질을 이름을 붙여서 삼각비라 했다는 삼각비의 내력. 정확히 보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삼각비는 각의 크기에 대한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다. 각의 크기가 이제 정해지면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제 함수적으로 함수나 마찬가지가 돼서 나중에 이제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생은 삼각함수를 세타 f 세타라고 이제 사인 세타 이렇게 붙이는데 이 정의역이 각의 크기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변의 길이의 비 빗변과 높이 사이의 길이의 비를 사인이라고 정의하는 이런 이제 삼각함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삼각함수로 나중에 연결된다. 그다음에 이 삼각비에서는 보통 우리 교과서가 너무나 특수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수학의 발견은 그것이 삼각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각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특수각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특수각은 애들이 너무나 이제 그 표를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 표를 외우는 것은 그렇게 강조돼야 될 그런 교육 부분은 아니라 그래서 일반각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탐구활동이 좀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애를 썼고요. 그래서 그 일반각에 맞춰야만이 삼각비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반각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과서와 전혀 다르죠. 그 특수각의 삼각비만을 암기하는 그런 방식의 삼각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왜 특수각의 삼각비를 강조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를 강조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볼 때 계산기의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나라는요 특수각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가게에 대해서도 계산기를 쓰면은 그 값을 알 수 있고 삼각비의 표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특수각을 다루지 않아도 다 삼각비의 값을 알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다음 실제적으로 뭐 삼각형이 일상에 있는 삼각형이 꼭 각이 30도나 45도, 60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각은 거의 없죠. 27도, 뭐 18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 계산기라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삼각비를 특수각을 다루지 않습니다. 특수각을 따로 절대로 다루지 않고 루트 2분의 1 이런 거 없습니다. 루트 2분의 1이 0.7071인데 아이들은 루트 2분의 1을 오히려 모르고 0.7을 알고 있어요. 사인 30도가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죠. 그럴 때 그 루트 2분의 1이 우리 애들은 루트 2분의 1로 알지만 다른 나라 교과서는 아예 루트 2분의 1이 없습니다. 그냥 사인 45도는 0.7071이다 이렇게 하는, 제가 7071 외울 정도로 많이 나오죠. 그것도 거의 45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40도, 39도, 38도 막 다루죠. 일반각을 다 다루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삼각비가 제대로 학습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표를 이용하고 표를 가지고 이제 삼각비를 학습하는 것을 커다란 하나의 과제로 구성해서 1시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다는 거. 그래서 이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기 위해서 대부분 단위원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자꾸 시험에서 강조하는데, 삼각비가 그렇게 단위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원에서든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위원만을 이용하는 방식을 지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1이 되는 거는요, 엄청나게 추상화된 수학이죠. 두 개의 길이의 비를 구하지 않고 분모를 1로 만들면 이제 분자만 가지고 삼각비의 값을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자꾸 시험으로 내는데 그거는 좋은 그런 일반화되기에 어려운 거라는 거. 그래서 분모가 1인 그 단위원의 그런 상황을 거의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두 수가 항상 존재해서 삼각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이렇게 단원 핵심 지도 사항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단원 지도 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각비의 단원은 총 6개의 탐구하기로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탐구하기 5, 6은 높이 재기, 넓이 구하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1시간에서 5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연수에서는 예고해 드린 대로 6개 중에 5개를 다룰 겁니다. 탐구하기 1, 2, 3, 그리고 5, 6. 저도 이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 너무나 우리 교과서가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애들은 이거 안 가르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연수에서는 다루지 않고, 특수각인데 주로 이제 특수각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가르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연수에서는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탐구하기가 6개인데 그래서 3시간 동안 하지 않고 탐구하기 1, 2를 1차시 하고 그다음에 탐구하기 3하고 5, 6을 엮어서 2차시, 이렇게 총 오늘은 2시간 동안 연수가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표 상세화를 들어갈게요. 교과정 성취 기준은 삼각비 뜻을 알고 간단한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성취 기준과 또 삼각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성취 기준은 이렇게 항상 어떤 것을 먼저 개념을 배우고 활용을 나중에 배우는,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과 활용을 구분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을 꼭 나중에 배치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이고 현대적인 방식, 세계적인 흐름은 아닌데, 세계적인 흐름은 활용이 먼저입니다. 활용해서 그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로 동기가 유발이 돼야 거기에 필요한 이론을 갖추고 다시 활용, 그러니까 활용, 이론, 활용 이렇게 가야 되는 3단계를 우리는 이론부터 접근하죠. 아이들이 이론을 가르칠 때 왜 이것을 배우느냐에 동기유발이 안 되는 약점을 활용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다시 활용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도입만 하는 거죠. 활용을 도입만 하는 거죠. 활용을 완전히 해결하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삼각비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인식하면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까? 그 이론이죠. 그래서 그걸 알았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크게 숲을 보여주고 그다음 나무를 이제 관찰하고 다시 숲으로 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우리 교육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 교과서도 활용 부분이 뒤로 빠져 있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6개로 이렇게 했냐면 먼저 그 큰 건물의 높이를 재는 방법을 이제 제시합니다. 이것을 학생들 스스로 고안해다. 고안이란 말은 바로 저작권 문제죠. 자기가 만들어내라. 소유권 문제죠. 네 걸로 해봐라 하는 이 저작권 소유권을 항상 고안이라는 관찰에 의해서 어떤 성질을 발견해내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수학의 발견의 특징이듯이 삼각비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거기서 흥미를 느껴서 이제 삼각비로 갑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이런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이 각의 크기에 따른 변의 길이의 비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 일정하다는 것은 수학의 생명이죠. 항상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다루기 때문에 삼각비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나 원을 이용해서 성질을 추론하게 되는데 이것도 추론이 돼요. 추론. 그러니까 추론이란 말은 이제 예측하는 거고 이 추론의 주체를 학생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학생들이 추론할까. 그래서 이제 추론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은 다시 활용으로 가서 활용해서 측정할 수 없는 거리나 높이, 넓이 등을 구할 수 있음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이제 하고 요번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 데리고 직접 실습하는 높이를 재기나 하는 것들 많이 실습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실습하기 굉장히 좋은 단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지의 필요성에 대한 탐구 활동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검정 교과서의 비교 대상이 없어서 바로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들어갑니다. 탐구학 1번에서 학교 축제에 사용할 대형 현수막. 대형 현수막은 이제 옥상에서 바닥까지 내려다는 이게 커다란 현수막이죠. 결국 이 현수막의 길이는 학교 건물의 높이와 같다. 여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이 현수막을 제작한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이제 건물 외벽에 세로로 다루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 이 문제가 규린의 학교에서는 축제에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학생 친화적인 것이죠. 학교 건물 높이를 측정하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규린의 학교에서 축제에 사용할 현수막을 가지고 외벽에 세로로 달아놓는다. 이런 귀찮게 말을 하는 이유는 주도권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 높이를 왜 재느냐. 그냥 학교가 재면 되지 왜 우리가 재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서 규리에게는 뭐냐면 네가 축제의 어떤 그 임원으로서 지금 현수막을 네가 재서 맡겨 네가 이렇게 했을 때 학교 건물의 높이를 잰다든가 하는 이런 동기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유명한 이제 문제 군용 트럭 문제가 있어요. 군용 트럭 문제는 아마 왜 학생들은 학교를 싫어할까? 윌링햄이 쓴 건데 왜 학생들은 학교를 싫어할까? 정확히 제목이 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왜 학생들은 학교를 싫어할까?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과제 예시가 있는데 이 군용 트럭 예시는 거기 나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군용 트럭이 뭐냐면 초등학생에게 아직 지금 한 3, 4학년 초등학생에게 나눗셈을 막 배우는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어요. 자, 군용 트럭이 45인승이야. 근데 우리 부대원이 뭐 432명이야. 그러면 트럭이 몇 대 필요하냐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그럼 나눗셈 문제죠. 그래서 432를 45로 나눕니다. 그럼 45로 나누면
9명 들어가죠. 5, 9, 45, 4, 9, 36, 415니까 얼마예요? 17명이 남네요. 그럼 보통은 이게 나눗셈 문제는 직전의 아이들은 432 나누기 45 초등학교 이렇게 씁니다. 몫이 9고 나머지 17 가로로 쭉 쓰는데 제가 세로로 썼어요. 좁아서 줄 바꾸지 않고 씁니다. 그럼 이게 몫이 9고 나머지가 17이다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직전에 이걸 배우고 이제 활용 문제로 이걸 낸 거죠.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고 미국 교과서입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은 답이 몇이라고 써야 되나? 군용 트럭이 10대 필요하다. 9대지만 17명이 더 남았으니까 최소 10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그런데 놀랍도록 이렇게 답을 쓰면은 30%가 안 되고 70%가 몫이 9고 나머지가 17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보고 그 학자가 왜 아이들은 이렇게 그 절반도 넘는 아이가 왜 이것을 열대라고 못 쓸까? 원인을 이제 밝히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원인이 결국 뭐냐면 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군용 트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군인이라는 이미지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무서운 이미지로 다가가 있고 학생들의 경험색이 있지 않는 거다. 그래서 애들이 군용 트럭 문제를 보는 순간 정서적으로 여기에 정서적으로 이제 올인하지 못하고 자기들 세상이 아니고 또 다소 거부적이고 이제 그런 비호감이죠, 비호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마음이 그리고 이제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 않는 이런 현상.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그 연구자가 다른 학교에 가서 문제를 바꿨어요. 다른 학교가 아니고 그 학교에서 문제를 바꿔줬는데 이번에는 군용 트럭이 아니고 그냥 버스. 날마다 우리가 타는 버스 45인승이 있는데 432명이 타려면 몇 대가 필요하냐? 그럼 10대죠, 10대. 이렇게 군용 트럭을 그냥 일반 버스, 시내버스로 바꿨더니 정답률이 2배로 뛴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제 거부감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연구자가 또 욕심을 냈어요. 이번에는 버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 버스가 아니고 지금 네가 학교 소풍 기획자야. 네가 우리 학교 소풍을 기획하고 우리 학년이 432명인데 버스가 45인승이야. 몇 대 불러야 될까? 그 비용을 계산해봐. 몇 대 불러야 우리가 이번에 소풍을 갈 수 있을까? 그럼 학생의 임원의 입장이 되니까 이제 좀 더 저작권, 소유권을 가지고 10대라는 답을 낸 그 정답률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학생 친화적인 용어와 상황을 그리고 또 책임감을 줘야 된다는 거. 그게 상당히 이 문제에서 갖춰야 될 요건에서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것들을 고려하는 것도 선생님들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 수학의 발견도 가급적 소재를 학생 친화적이고 또 그 소재에서도 그 학생이 직접 해내야 되는 책임감 그런 것들을 상황 속에 집어넣으려고 조금 귀찮지만 잔소리가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말이 딴 데로 샜지만 이제 사실 삼각비로 돌아오면 어떻게 젤내해서 1번 문제가 학교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 이전에 배운 내용 중 연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는 수학 개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학교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아이디어를 모둠에서 정리해보자. 모둠까지 간 거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한 거죠. 해설서로 가볼게요. 이거는 높이를 이제 직접 재지 않고 이제 대형 건물의 높이, 학교의 높이라든가 백화점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처음 단원 시작 활동으로 두었고요. 나중에 이제 삼각비를 배우면은 이제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거.
근데 삼각비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삼각비를 이용하지 않는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원래는 탄젠트를 쓰게 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축척이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축척이나 중2 때 배운 닮음이나 피타고라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특히 닮음이 이제 삼각비에서 중요한 선수 개념이기 때문에 닮음이 여기서 이제 복습이 되는 그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복습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개념 연결, 수학의 발견의 핵심 컨셉 중에 하나인 개념 연결을 염두에 둔 거죠. 아이들은 이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옥상에 가서 줄의 길이를 내리고 걸린 시간을 재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도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압계를 가지고 기압을 측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는 또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자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중2 때 닮음을 이용한 사례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닮음 가지고 이런 그 닮음 예로 이제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유발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모둠 활동 통하면은 다양한 이제 그 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노하우로 가면 학생들이 꼭 수학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높이를 구하도록 안내하기보다는 자유스럽게 자기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결국 그 즉흥적인 그러한 것들은 이제 순간에 웃음을 자아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그 투표나 또 토론에 의해서 결국 수학적인 것이 남게 돼요. 남게 되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이후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막을 필요는 전혀 없다. 다양한 방법을 존중하고 수학적인 접근을 한 친구들 이쪽으로 아이들이 이제 결국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결국 닮음으로 끌고 가는 수업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거고 학급에서는 닮음을 가지고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이제 많이 나타난다는 걸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선행학습 해가지고 삼각비를 이용했어요. 그렇다고 왜 너 선행인데 그런 거 하냐 또 애들이 선행 이렇게 하겠죠 벌써. 하지만 그 애도 존중해 줘야 돼요. 질책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아이가 정말 삼각비를 잘 이해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선생님의 몫을 엄청 덜어주는 거죠. 이게 선생님이 삼각비를 설명하는 것과 아이가 설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점입니다. 아이들은 어설퍼요. 그래서 설명이 정확치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아이가 어설픈 걸 계기로 스스로 선행학습했지만 잘 모르는 것을 인식해서 그 아이가 수업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또는 걔가 진짜 삼각비를 잘 이해해서 여기서 기가 막힌 설명을 해준다면 선생님은 이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그래서 삼각비를 그 아이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이 주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아이가 이제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주입이 아니죠. 그 주입을 하는 것은 성인이 할 때 주입이지 아이들끼리 하는 것은 주입이 아니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이제 구성주의죠. 아이들끼리 서로 그 지식을 같이 나눠 가지는 그런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같이 앞으로 익혀나갈 것을 이렇게 달래주면 아이가 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선행학습에서 미처 이해하지 못한 삼각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아마 더 수업에 집중할 겁니다. 그다음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때 밑변의 길이와 올려다 본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이제 이게 닮음을 애들은 이제 일단 그림만으로 할 거니까 이제 각의 크기 뭐 이런 거 되지만 실제로 어떻게 각을 잴 거냐. 그다음에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잴 거냐. 이제 예를 들면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재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 각의 크기를 재고 그다음에 이 밑변의 길이 재고 이 두 가지를 재면 이제 높이가 나오죠. 탄젠트로. 그럴 때 이 각의 크기 어떻게 잴래? 뭘로 잴래? 그다음에 이 길이는 뭘로 잴래? 이 길을 재는 거는 뭐 줄자로 또는 애들이 이제 보폭으로 발로 어림에서 잴 수도 있고 각의 크기는 참 난감해요. 그래서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 도구의 힘을 빌려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끌고 가겠죠. 자, 이 정도만 하면 이제 건물의 높이를 잴 수 있구나. 우리가 건물을 올라가지 않고도 잴 수 있구나. 그게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습게 느끼지만 여태까지 건물의 높이를 재려면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끈으로 직접 이렇게 잰다든가 자로 잰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가게 크기만 재도 된다는 거, 밑에서 운동장에서 재는 게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이 아이들 입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삼각비의 마지막 높이 재기에서 하게 되겠죠. 지금은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삼각비를 이용하면 뭐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이제 충분히 높이를 잴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교과서로 가볼까요? 이제 삼각비를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검정 교과서는 삼각비의 뜻, 삼각비가 무엇인가요? 에서 이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이거를 직접 이제 묻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닮음인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주고 닮았다, 닮은 비가 1대 2다 해서 빗변분의 높이가 같다, 똑같이 5분의 3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탐구학습이 이루어지고, 이게 항상 같을까? 이 항상이란 말, 여기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좋은 질문 같아요. 이 항상 성립한다, 일정하다, 일반화하는 것이죠. 일반화 질문이 이제 보통 이론에서는 핵심 질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핵심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결국 삼각비에서는 항상 그게 각의 크기만 정해지면 두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이죠. 비율이 항상 일정하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아이들이 사인 몇 도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일정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 교과서는 바로 밑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 세 가지 길이의 비를 다 이렇게 닮음으로 일정하다, 닮음이다, 그다음에 일정하다 이런 것들을 직접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 쪽에 가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정의하고 박스로 이렇게 개념 박스를 치는 데까지 이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가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삼각비 수학의 발견의 핵심적인 질문인데, 수학의 발견에서는 모는 종이를 줬어요. 모는 종이. 모는 종이를 주고 저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그려주지 않고 빗변과 밑변이 이루는 한 예각의 크기 같은 직각삼각형을 3개 그려라. 이 질문을 만들 때까지 아마 한 달 이상 이 문제는 토론이 됐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교과서처럼 삼각형 3개, 4개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주고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의 비가 이제 같다는 거, 결국 일정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삼각형을 어떤 수준으로 제시할 거냐 하다가 가장 어려운 수준으로 온 거죠. 이 빗변과 밑변이 이루는 한 예각의 크기가 같다. 이 말을 왜 했겠는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이 부분 해설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릴 건데,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삼각형을 3개를 선생님들은 보통 교과서를 보고, 선생님들 이런 그림 많이 그리죠. 어떤 직각삼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그 밑을 잘라서 이렇게 이제 교과서 가장 많이 본 게 이거니까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그릴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지 않은 아이들이 절반 이상 나타났는데, 그 아이들은 그냥 삼각형 3개를 떨어뜨려 그리는데, 이 떨어뜨려 그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떨어뜨려 그릴 때 애들이 빗변과 밑변이 이루는 각을 재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의 비를 일정하게 해야만 각이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면서 그리거든요. 깨달아. 이미 요 빗변과 밑변이 이루는 한 예각의 크게 같은 그 삼각형을 3개 그릴 때 아이들 생각이 엄청 이 닮음, 비율 이런 것을 이미 생각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삼각비라는 그 비율의 개념이 이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는 것이,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그리는 애는 각이
각이 이제 똑같다는 것을 하나 그려놓고 쫙 크게 해가지고 잘랐으니까 그래도 닮음의 개념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보다는 따로따로 그리는 것이 더 처절하게 닮음을 생각해가면서 그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3개를 그려봐라, 이렇게. 이게 2개를 그려야 할 수 있는데 2개를 그리는 것하고 3개 그리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3개까지 정도 그려봐야 아이들이 확실히 닮게 그려야 되겠다. 닮은 밑변과 높이의 비라든가. 왜냐하면 빗변은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탄젠트죠. 탄젠트 개념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2번에서 세 직각삼각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을 모두 써보자. 이 열린 질문으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이제 그 어느 두 변 사이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또 빗변분의 밑변의 비율, 또 빗변분의 높이, 이것이 일정하다. 이런 답을 원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데 또 왜 안 나오냐면 인간은 두 변의 길이의 비는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을 분수로 바꾼 비율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것은 평면 개념이에요. 2개를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눠버리면 또 하나의 연산이 들어가죠. 비율이죠. 그러니까 비하고 비율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 연산을 해가지고 하나의 수치로 몇 분의 몇 했을 때는 그거는 2개의 수치가 감춰져 버린 거예요. 근데 비는 몇 대 몇,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데 이것을 나눠버리면 또 다른 새로운 추상화된 수치가 더 이제 추상화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비율을 기대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비를 처음부터 기대하는 것은 아마 엄청난 이제 사치라고 저는 보고, 그냥 몇 대 몇이다 이 정도 나오는 정도가 아마 가장인데, 이제 우리 수학의 발견에서는 그런 비율까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예상 답안을 써놨지만 그건 좀 이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2번 이제 1번과 2번의 이 구성이 엄청 이제 걸렸는데 2번에서 이제 삼각형을 3개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제시한 이유는 지금 1번 수연이가 한 말이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수연이를 통해서 직각삼각형의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 탄젠트죠. 밑변에 대한 높이, 그냥 탄젠트가 가장 쉽기 때문에 길이를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모논종에서 알 수 있죠. 근데 빗변은 모논종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기 어려워서 일단 탄젠트가 모두 같다. 2배, 3배 이렇게 했는데 4배, 5배도 같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먼저 하죠. 추론을 먼저 이제 해놓은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간 이유는 아이들이 이런 비율,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라든가 높이에 대한 빗변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발견하기 어렵다. 비율이라는 것은 비는 발견해도 비율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입식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학생의 발언을 빌어서 그 생각으로 이제 끌어오는 그런 이제 약간의 그 인위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마 이렇게 안 해도 애가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아마 그건 엄청난 걸 겁니다. 그것이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것을 수학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실험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제를 불가피 넣은 겁니다. 굉장히 그 폐쇄적인 질문이죠. 다 정해놓고 맞냐 이게 묻는 거니까 수학의 발견에서는 아주 안타깝게 만든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에서 2번에서 위 직각삼각형에서 수연이가 찾은 것 외에 길이의 비가 같은 2변, 겨우 여기서 좀 더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를 줬으니 너희들이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건 한번 너희들이 한번 발견해봐 라는 것으로 이제 질문을 끌고 갔죠. 그래서 아마 이 과제는 수업에서 성공률이 높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선생님들도 이제 그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예상 답안대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3번에서는 더 쉽게 이제 갔어요. 더 쉽게 아예 이제 주고 주변의 길이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계산기를 두고 계산하도록 해서 이제 준비물에 계산기가 있는데 사실은 자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각도기도 필요하죠. 각도기. 이런 게 좀 정확히 제시됐어야 되는데 이런 자나 각도기를 가지고 이 각의 크기도 재고 그 다음에 길이도 다 재서 이 앞에 있었죠. 참 여기서 삼각형 1, 2, 3은 이제 그 앞에 1번에서 그린 거니까 거기에 좌와 각도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잰 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각을 재고 해라. 이제 각 A를 가지고 하겠죠. A를 재서 해봐라 하는 것이고 있을 때 이 수치 9개를 계산하면서 이제 느끼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벌써 3번을 보시면 아이들한테 이것을 이제 약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삼각비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표를 비교해서 각 직각삼각에서 예각의 크기 같을 때 변들의 길이 사이 비율은 어떤 특징이 있을 추측하고 써보자. 개인 활동, 이제 모둠 활동 돼 있어요. 이때 여기가 문제인데 아이들은 1번에서 그린 삼각형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아이가 제대로 그렸다면은 개인별로는 각인 같아요. 각이 같도록 하라겠습니까? 그래서 요 각 A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애는 뭐 27도, 어떤 애는 33도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수치가 학생별로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모둠 활동에서는 친구들과 표를 비교해야 되고 그럼 내 수치와 친구 수치는 다른 걸 먼저 알아야 되고 다른데 내 수치 안에서 공통점과 친구의 수치 안에서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둠 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이제 핵심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것을 이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탐구활동 하나를 1, 2, 3에 걸쳐서 길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삼각비를 정의하게 됩니다. 4번은 뭐 교과서와 유사한 활동이고 이건 어렵지 않게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해설서로 가볼게요. 이 해설서에서 보면 삼각비를 그냥 삼각비는 단순하게 직각삼각형의 세변사의 길이의 비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 삼각비가 나올 때까지 지금 엄청난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들도 이 경험, 지금 탐구하기에 1, 2, 3, 4로 쭉 네 가지의 활동의 경험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삼각비를 제대로 이해한 거지.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딱 완전히 추상화돼서 직각삼각형 하나 놓고 거기에서 빗변과 밑변과 높이 사이의 길이의 비로만 삼각비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비 단원에서는 가장 1번이 가장 중요한 탐구입니다. 그렇게 이제 엮었고요. 결국 이제 한 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이게 일정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고, 직접 그리게 한 것은 닮은 관계를 직관적으로 그리는 행위는 닮음을 이해해야만 그리는 거죠. 이미 그렸다는 것은 닮음을 속으로 애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활동으로 직접 그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직각 삼각형과 닮은 개념을 연결해야 되고 다 닮았으면은 이제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것을 추론해내야 되는 그런 거. 이에서는 직각 삼각형끼리 닮음이라면은 두 변의 길이비 일정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데 뭐 쉽지 않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3에서는 처음에 그린 직각 삼각형 크기는 학생마다 다르지만 각각의 비율은 서로 같다. 한 학생 안에서의 비율이 서로 같다는 그 원리를 발견하는 모둠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안한 거고요. 자, 이제 1번에서는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리는 삼각형은 45도짜리였어요.
얘도 지금 둘 다 45도죠. 얘가 45도. 45도로 가장 많이 그리는데 45도는 이제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45도는 특수각인 것에 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그리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예시로 좀 들어주시고요. 이제 자와 각도기를 이용해서 직접 학생들이 관찰을 하기도 하고 길을 다 특히 빗변도 막 다 구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답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요 마지막 답은 기대하지 이제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닮았다, 크기가 같다, 뭐 커진다, 뭐 길이의 비가 같다, 비 같다는 것은 나와요. 비 같다. 그런데 비율이 같다. 이건 비율이잖아요. 비율이 같다. 이거는 어려운 사고라는 거. 이제 불행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비율을 6학년 때 배우는데 초등 6학년의 비율 교과서의 구성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비율을 거달기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초등에서 가장 그 중요한 개념,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비율인데 비율을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 개념이 초등학교 6학년에 있는데 6학년에서 비율을 그냥 직관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비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비율을 잘 쓰도록 적재적소, 이 삼각비를 쓸 때 비율을 잘 알고 있으려니 하는 그런 기대는 접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율을 제대로 좀 심도 있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아이들한테 이 비율 개념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수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아마 편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연이 말로 우리가 이제 비율을 끌고 왔잖아요. 수연이 말은 이제 분명히 옳죠. 옳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닮은 비에서 이렇게 비율로 가는 이 과정을 이제 좀 정확하게 학습하도록, 이 부분은 선생님의 이제 가르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은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 뭐 눈금을 가지고 그냥 1로 이렇게 하는 그 ABC 문자를 쓰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충분히 정답으로 간주해서 사용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사실은 문자 안 쓰고 숫자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꼭 애들한테는 트집 잡고 문자 안 썼다고 감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지도는 해야 되죠. 그리고 역시 또 계속 그 학생들의 답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은 대개 눈금의 길이를 1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수치로 계산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번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한 학생이 27도를 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 27도에서는 이렇게 세 삼각형이 빗변분의 높이, 사인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죠. 탄젠트. 이것이 항상 일정하다. 또 45도짜리는 0.7로 일정하다. 라는 거,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자칫 45도는요, 이게 같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도 같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닌 것은 이런 이제 45도가 아닌 일반각으로 갔을 때 확실히 사인은 사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대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느껴야 되고요. 이건 이제 모둠이 4명이면 이게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각도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4개가 나와서 중요한 거는 누가 이 표를 만들었어도 누구의 표든지 이것은 다르더라도 요 세 삼각형에 이것은 일관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모둠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직각이 아닌 한각의 크게 같은 직각, 자기들이 그린 거죠. 사이에는 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다.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둠에서는 좀 더 닮음의 개념을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예상 답안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답안입니다. 수업 노하우로 갈게요. 직각 삼각형을 직접 그려보게 해야만 닮음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닮은 새 직각 삼각형 그려라. 요 말인데, 이게 아까 1회 1번에서
빗변과 밑변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말을 했죠. 1번으로 가볼까요? 빗변과 밑변이 이루는 한 예각의 크기 같은 삼각형을 그려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은 이제 닮은 새 직각삼각형 그려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닮았다는 말과 빗변과 밑변이 이루는 한 예각의 크기가 같다 이 말은 전혀 다른 표현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닮음이라는 걸 미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빗변과 밑변이 이루는 한 예각의 크기 같은 삼각형을 그리다 보면은 그 각의 크기에 집중하는 거죠. 각의 크기로 인해서 변의 길이가 이렇게 결국은 같은 비율로, 즉 닮음의 비율로 간다. 각의 크기를 먼저 생각해서 그 결과로 각의 크기가 일정하면, 변하지 않으면 그게 닮음이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닮은 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각이 같은 삼각형이야.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닮아야만 되는 거예요. 닮음이 그 결과로, 각의 크기가 안 변하면 이거는 닮은 거야.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이제 질문의 그 요지입니다. 질문을 그렇게 한 요지고, 그래서 한 예각의 크기 같은 직각 삼각형은 모두 닮음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이 그 한 예각의 크기 같은 이 표현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거나 예시 같은 그림을 주면은 오히려 또 힌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되면 이제 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아이들이 그 각자 나름의 한두 명 아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모둠에서 한두 명 정도가 이해해가지고 간다든가, 이렇게 조금의 그 완벽한 학습을 기대하지 말고 100% 아이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반응과 다양한 각도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학생 스스로 해석하도록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제가 좀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경우, 특히 또 말을 잘 이해 못하게 쓴 우리 글들이 많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걸 해설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다른 부분은 좀 도와주셔도 되는데 이 문제는 도와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그림 하나 그려주면 애들이 똑같이 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다양성이 나오지 않고, 이후에 우리가 각을 좀 모둠 안에서 서로 다른 각을 그려야 되는데 한 가지 각만 나오는, 이렇게 해서 서로 뭐 모둠 활동할 그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 이것은 애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직각 삼각형 그릴 때 45도짜리 그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45도짜리를 이렇게 그렇다고 그리지 못하게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다양한 삼각형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약간의 배려도 하고, 어떤 방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 이게 각이 다 45도가 돼버리면 아까 사인 코사인 사이에 그 오해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삼각비의 그 각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일정한 게 있고 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1회 2번 보면은 이게 바로 삼각비의 뜻을 학습하는 첫 단계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닮음이에요. 닮음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닮음하고 빗변과 밑변이 이루는 한 예각의 크기 같다는 것을 연결해주는, 이 한 예각의 크기 같으면 결국 직각삼각형이 AA 닮음이 된다. 직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연결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세 변 중 두 변 사이의 길이에 비에 대한 규칙, 삼각비죠.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거는 다시 2번에서 이제 바로 그걸 수연이의 그 발언으로 직접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안 나와도 괜찮다. 그래서 이래서 이 비율까지 나오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이는 서로 닮은 직각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같음으로 이것을 비율로 나타낸 수치가 같다. 이건 이제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삼각비를 만드는 기초로 이제 2번을 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면 3번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각각 다 계산을 했죠. 그 계산 결과를 종합하면은 서로 닮음이 세 직각삼각형에서 요 세 가지의 값, 비율이죠. 비율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도 꼭 비교해 볼 수 있는 모둠 활동을 동반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에서 내가 그린 직각삼각형과 다른 학생이 그린 직각삼각형도 닮음, 이거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그린 것과 다른 학생이 그린 건 다른 거예요. 그건 닮지 않았어요. 내가 그린 것 세 개가 닮은 것이고 또 다른 친구가 그린 그 세 개가 닮은 것이지 내 것하고 친구 것이 닮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착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닮음이 아니다. 가구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닮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하는 그 수치가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 확인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이 검정교과서가 이제 검정교과서는 한 예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이에 대한 삼각비의 값이 일정하다. 이걸 설명하지만 이게 아까 보셨죠? 교과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다 그려줘 버리기 때문에 한 예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삼각비의 값이 일정하다. 설명을 하죠. 근데 학생들은 한 예각의 크기가 정해진다. 이 정해진다는 말, 이것이 이제 우리 말하면 정의역이죠. 정의역. 독립변수죠. 독립변수. 이 변수의 개념으로, 함수의 개념으로 이것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탐구하도록 했고, 따라서 다른 학생과의 결과를 비교해 봐야만 이 예각의 크기가 달라져도 정해지기만 하면은 삼각비 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고, 각의 크기가 달라지면 삼각비의 값도 달라지게 함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탐구 활동의 주된 목적이 삼각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첫 시간 이렇게 탐구 활동을 다뤄봤는데 10분간 쉬고 3시 4분이죠. 지금 2시 54분이니까 3시 4분부터 다음 시간 이제 세 가지 탐구 활동을 다루고 오늘 3학년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